저는 김세환입니다. 30년 동안 하체 순환과 노화 생리학을 연구하면서 어느 순간 한 가지 사실을 뼈처럼 느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샤워할 때 대부분이 대충 넘기는 단 한 부위 때문에 다리가 무거워지고 밤마다 쥐가 나고 계단에서 이유 없이 휘청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걷는 힘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경우도 저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건강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분들조차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발과 종아리를 물만 몇 초 흘리고 지나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순환이 가장 늦게 도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자극이 없으면 피가 아래에 고이고 노폐물이 쌓여 다리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붓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균형을 잡는 힘까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유난히 뻣뻣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순간적으로 중심이 흔들리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도는 증상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샤워 습관 하나만 바꿔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다리가 자주 무겁거나 예전보다 쉽게 비틀거지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연구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중장년층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오래 남았던 분이 있습니다. 눈앞벌 되는 지인이 계셨는데 68세 박순옥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늘 부지런하고 씩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도 척척 해내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산책도 즐기셨죠. 주변에서도 정말 건강하고 활기찬 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어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대요.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운동도 꾸준히 하고 깔끔하게 샤워도 한다며 이유를 몰라 답답해했습니다. 병원도 다녀왔는데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막막했던 거예요.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밤에도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해서 한참 움직여야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니 상체는 꼼꼼히 씻지만 다리는 몇 초만 물로 흘리고 지나가는 습관이 오래 이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종아리랑 발바닥은 거의 신경을 안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샤워할 때 상체는 비누칠도 하고 때밀이 수건으로도 문지르는데 다리는 그냥 물만 뿌리고 끝이었던 거죠. 저는 그분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발과 종아리를 손으로 2분만 꼼꼼히 씻고 마사지하듯 자극해보라고 했어요. 발바닥 중앙 부위를 원을 그리며 눌러주고 종아리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문질러주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벌려가며 씻어보라고 권했어요. 단 2주 만에 그분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밝아져 있더라고요. 다리 무게감이 확실히 줄었고 밤에 쥐 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체 관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6가지 위험 요소를 모르시면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인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하체 순환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샤워 습관 속에 숨어 있는 문제들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종아리 자극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종아리는 하체 순환을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이 부위가 제대로 자극을 받지 못하면 피가 아래쪽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노화생리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종아리 펌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하체 부종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69세 박영철님이라는 분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다리가 자주 굽고 걸을 때 휘청거림이 심했는데 알고 보니 샤워할 때 종아리를 거의 씻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종아리를 손으로 위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균형이 많이 안정됐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지를 때 압력을 너무 강하게 주면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이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종아리를 대충 씻고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는 발바닥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발바닥은 신경과 미세혈관이 정말 밀집해 있는 부위예요. 여기에 자극이 제대로 가해지면 전신 순환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보행분석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발바닥 감각이 둔한 사람일수록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74세 정도희님이라는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발바닥을 대충 헹구는 습관 때문에 아침마다 다리가 뻣뻣했다고 해요. 그런데 발바닥을 꼼꼼히 씻기 시작하면서 그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발바닥의 움푹한 중앙 부위를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단,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은 발바닥을 씻을 때 몇 초 정도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발가락 사이 청결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순환과 균형 잡기에 중요한 감각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국내 보행안전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부위 청결도가 떨어질수록 감각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63세 문영은 님도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늘 있었고 균형이 갑자기 흔들리는 일이 반복됐어요. 저는 그분께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벌려가며 흐르는 물로 천천히 씻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습관을 고치자 발 시림이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강하게 문지르면 상처가 생겨서 감각이 더 둔해질 수 있으니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혹시 발가락 사이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대충 넘기고 있지 않나요? 네 번째는 뜨거운 물만 오래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혈관을 갑자기 확장시켜서 순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어요. 한국체온반응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40도 이상의 온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순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6세 정아림님이라는 분도 뜨거운 물만 사용해서 샤워하셨는데 다리가 자주 붓고 피로가 심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온도를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수준으로 낮춰보라고 권했더니 편안함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뜻한 물로 다리를 천천히 데워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 샤워 온도가 혹시 너무 높지는 않나요? 다섯 번째는 샤워 후 건조 관리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건조한 다리 피부는 혈관 반응이 떨어지고 감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국피부생리학회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다리 피부 수분이 낮은 사람은 발 시림과 저림 증상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72세 김현우님이라는 분도 다리 건조 때문에 밤마다 저림을 느꼈다고 해요. 샤워 후 보습을 시작하자 감각이 훨씬 안정됐다고 하시더군요.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톡톡 눌러 닦고 얇게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강하게 문지르는 동작은 피부를 자극해서 회복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샤워 후 다리를 어떻게 닦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온냉 자극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뜻함과 미지근한 시원함을 교대로 주는 건 혈관 탄력을 강화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국내 순환생리연구팀은 온냉 반복이 혈관 반응성을 20% 이상 높인다고 밝혔어요. 70세 오준기님도 아침마다 다리가 뻣뻣했는데 30초 교대 샤워를 시작한 후 다리에 가벼움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물 30초, 미지근한 찬물 30초를 3회 반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에요. 단, 너무 차가운 물은 무리가 될 수 있으니 미지근한 온도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온냉 교대를 혹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제 이렇게 무너진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더 확장된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개선하려면 샤워 습관뿐만 아니라 일상 전체에서도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다리 스트레칭 습관을 더해보세요. 샤워 전후의 가벼운 스트레칭은 순환 회복에 가장 빠른 효과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을 할 때 갑작스럽게 힘을 주는데 그러면 근육이 오히려 더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거나 종아리를 뒤로 당기는 동작을 20초씩만 진행해도 충분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발목만 가볍게 돌리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는 동안 느려진 순환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를 바로 움직여 보신 적 있나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하루 중 10초 다리 깨우기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발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류가 크게 줄어들어요. 특히 의자에 오래 앉아서 일하시거나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움직이셔야 하고요. 1시간마다 발끝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10회만 해도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펌프가 작동하면서 순환이 개선되거든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가 더 무거워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는 수분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순환이 더 느려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가 걸쭉해지면서 다리까지 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한두 모금씩 계속 마시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차가운 물은 몸을 긴장시킬 수 있으니 되도록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물 얼마나 드셨나요? 생각보다 적게 마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네 번째는 양말 압박 자극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압박은 정체된 혈류가 위로 올라가는데 도움을 줘요. 특히 다리가 쉽게 붓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방법입니다. 너무 꽉 조이는 제품은 오히려 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하고요. 발목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얇은 양말을 착용하면 하루 종일 다리가 한결 가벼워요. 저는 특히 외출할 때나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날에 이런 양말을 신으라고 권해드립니다. 다리가 쉽게 붓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취침 전 종아리 쓸어 올리기입니다. 자는 동안에는 순환이 더 느려지기 때문에 자기 전에 미리 순환을 활성화시켜 두는 게 좋아요. 강한 압력은 오히려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1분 정도 위쪽으로만 쓸어 올리는 동작이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 동안 다리가 훨씬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자기 전 이 동작을 꼭 해보세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실천해야 할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사실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문제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샤워 습관이 더 큰 원인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서도 다리가 정말 가볍고 균형이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켜왔다는 점입니다. 상체만 열심히 씻고 다리는 몇 초만 물로 흘리는 습관은
부기, 저림, 무거움, 균형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씻고 자극하면 회복이 훨씬 빠르게 일어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샤워할 때 종아리를 손으로 쓸어 올리고 발바닥을 꼼꼼히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순환이 다시 살아납니다. 뜨거운 물 대신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온냉 교대를 해주면 혈관 탄력까지 강화되고요. 샤워 후에는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고 보습제를 얇게 발라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샤워 전후 스트레칭을 더하고 하루 중 발끝 들어 올리기를 자주 하고 물도 조금씩 자주 마시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다리가 조금 무겁고 가끔 붓는 정도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걷는 힘이 약해지고 계단에서 휘청거리는 일이 늘어나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밤에는 쥐가 자주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심하면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화장실 가는 게 불안하고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휘청거릴까봐 걱정되고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는 다시 가벼워지고 아침 균형도 안정되고 전신이 편안해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밤에 푹 잘 수 있어요. 외출할 때도 다리 걱정 없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거뜬하고 손주들과 산책할 때도 뒤처지지 않고요. 친구들과 약속 잡는 것도 즐거워집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관리가 만들어내는 변화예요. 단순히 다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활기차게 바뀝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단 하나는 뭘까요? 바로 샤워할 때 발과 종아리에 2분에서 3분만 집중하는 겁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고 발바닥 중앙을 원을 그리며 자극하고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꿉니다. 하루 이틀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만 꾸준히 하시면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한 달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말할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3개월 후에 다시 연락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달라졌다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벼워서 기분이 좋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스트레칭을 샤워 전후로 추가하고 하루 중 발끝 들어 올리기를 자주 하고 물도 조금씩 자주 마시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취침 전 종아리를 쓸어 올리는 습관까지 더하면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가볍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 10분도 안 걸리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체 순환을 더 강하게 만드는 생활 루틴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식사 타이밍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앉는 자세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신발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순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식후 10분 습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내용도 정말 실용적이니까 꼭 봐주세요. 여러분의 다리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습관을 먼저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